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0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잘 쓰는데 소급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소급한다. 무슨 뜻인지 알죠?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원래 있었던 어떤 최초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소급한다고 하는데 한자가 좀 소자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급한다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고 또 관련해서 같은 글자 쓰는 소자를 쓰는 소구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소구권, 소구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구란 말에는 또 우리가 쓰는 말이 있고 일본 사람들의 낱말이 있는데 같은 글자인데 뜻이 다른데 우리 사전에는 올라와 있지 않는데 일본 사람들이 쓰는 낱말을 우리가 그대로 쓰는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가볍게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소급한다, 소급한다. 소자는 글자가 복잡하죠.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예, 거슬러 올라간다. 원래 처음까지. 그리고 급은 미친다.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미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도달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거슬러서 올라가서 미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갈 소는 이 글자 초하루사,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초하루다. 네, 그리고 간다 해서 착받침이다. 시험시험 갈 차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글자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초하루사기다. 자, 사기라는 글자는 보면 이 초하루사기 왼쪽에는 이 글자가 있습니다. 거스를 여기다. 예, 거스른다는 것은 반대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날과 관련되는 달과 관련되는 그런 걸로 보겠죠. 거스른다는 이 글자는 모양이 제대로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대자를 거꾸로 한 모양이다. 큰 대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하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된다. 그렇죠? 이러한 모양이 된다. 이것을 이제 글자로 표현한 게 이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네, 조금 어렵지만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거스를 여기다. 거스를 역으로 해서 책받침을 붙이면 이게 이제 반대로 간다는 뜻의 역. 그것 마찬가지로 이제 거스른다는 뜻이 되겠죠. 자, 달이 거슬러 올라간다. 달이라는 것은 달이 우리가 날짜를 셀 때 한 달, 두 달 할 때는 1일부터 초하루부터 이렇게 쭉 가서 2, 3, 4, 5 이렇게 가서 보름이다. 또 이제 금음이다. 금음이 되면 다시 첫날로 돌아가죠. 그래서 달이 그 달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 그게 초하루다. 네, 그래서 초하루 사기 됐다. 네, 이 글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시 책받침을 붙이면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 뜻이 되겠죠. 책받침이라는 것이 이제 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갈 소는 초하루삭과 책받침이 합쳐진 것이다. 자, 미친다는 것은 어디 도달한다 그랬죠. 이 글자를 보면 또우자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우는 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우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가 이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인이다. 사람인이 이렇게 변한 것이다. 그러면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게 손을 뻗쳐서 따라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소급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도달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되고 그리고 이제 소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갈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구는 구한다는 뜻이에요. 구한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가죽 옷의 모양이다. 가죽으로 만든 옷의 모양이다. 그러면 가죽 옷을 입으면 가죽은 좀 안으로 조여드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죄는 모양이다. 몸을 안으로 죄다. 그래서 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할구자는 이제 이 가죽 옷이다. 네, 가죽 옷은 뭐입니까? 어쨌든 이렇게 글자가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낱말을 보면 사전을 찾아보니 소급한다는 것은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이나 효력을 미친다. 그렇죠?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뭐 법률적으로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죠. 행정용어로. 이 규정은 작년 5월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 우리가 소급 적용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규정이든 법률이든 어떤 소급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법안이 소급해서 처음부터 예전 것까지 효력을 미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을 소급 입법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는 소급 입법이 어떤 법률 체계는 잘 맞지 않지만 특별한 법률은 이제 소급 입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한 예전까지 되돌아가는 것,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 미치는 것을 소급력이다. 또는 소급효다. 소급효과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자, 그러면 소급이란 말은 우리가 대략은 압니다만 이 글자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아시고 이 글자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소구하다는 그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소구는 어음이나 수표에 지급이 거절되었을 때, 자, 어음이나 수표를 받으면 그 기일에, 지급 기일에 은행에 가면 이제 돈을 이렇게 찾아올 수 있죠. 근데 그 소지인이
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서인이나 발행인, 어렵습니다. 그 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사람, 그리고 그 음이나 수표가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거쳐서 유통이 되는 단계에서 최종 소지가 되기 전에 몇 사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또는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배설을 하죠. 내가 이것을 받았고, 이걸 다시 누구에게 준다라는 것을 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거절이 됐어. 잔고가 없어. 그때 변상을 청구하는 것이 소구다. 왜냐?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발행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인을 한 배서인에게까지 올라간다. 어쨌든 거슬러 올라가서 변상을 청구하는 것을 소구라고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 권리를 이제 소구권이라고 한다.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막 어려우시면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아시도 되고, 또 자세히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또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한글로는 같은 소구인데 이 글자가 다른 소구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소에는 소송을 제기한다, 소를 제기한다, 또는 호소를 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구라는 낱말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구가 있고 이러한 소구. 글자가 같죠? 같은데 위의 소구는 우리나라 사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의 소구는 사실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 사람들이 쓰는 용어고 두 개가 뜻이 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소송을 제기한다. 여기에 소는 소송이라는 뜻이에요. 소송을 제기해서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소구라고 한다. 그리고 또는 그런 일, 그것을 소구라고 하는데, 특히 청구권의 행사를 말한다. 내가 뭔가 청구할 게 있다, 받아야 될 게 있어서 청구한다. 그때 소구라고 한다. 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하기 때문에 이 소자가 들어갔다. 그런데 이 아래의 소구는 일본에서 쓰는 용법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암암리에 또는 공공연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뜻이 다르다. 일본에서 쓰는 말인데 어떻게 하냐 하면 주로 경영이나 마케팅 쪽에 이제 많이 쓰는 말인데, 어떤 광고를 한다든지 홍보를 통해서 자극을 시킨다. 사고 싶은 마음을 자극시켜서 구매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소구다는 것이죠. 이때 소는 호소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어필한다. 네. 위에서 같은 글자지만 여기에서 소는 소송을 얘기하고 아래의 소는 단순히 어필한다, 호소한다. 그래서 어떻게 좀 사주세요. 그리고 사람이 광고를 보고 사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이 소구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우리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자로는 같지만은. 네, 그런데 제가 가진 종이 사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인터넷 사진에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것과 이것은 글자는 같지만은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그리고 아래 것은 일본식 낱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세탁기 광고는 40대 이후 연령층에게 소구하기 위해 중년의 탤런트를 등장시키고 있다. 이건 예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 세탁기 광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살, 20살 이런 애들은 보면 봐도 이렇게 별로 마음이 안 와. 그렇지만은 이제 많이 쓰는, 특히 주부 30대, 40대라든지 중년의 주부는 좋으면 이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나이에 사람을 가지고 이제 광고를 시키면 자기에게 이제 거기에 참 가까이 가고 싶고 좀 갖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이 소구다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광고나 마케팅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용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구한다라는 말은 이제 보면 일본에서 만들어진 광고에서 쓰는 그런 용어로는 호소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호소. 이 상품을 사주세요. 직접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그런 호소력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이제 소구한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영향력, 그런 것을 소구력이라고 한다.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주로 어필링 파워다. 어필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쓴다. 그런데 이 낱말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학자들은 소구력은 우리가 쓰는 소구와는 뜻이 좀 다르므로 호소력이라고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신문 같은 칼럼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으리라 생각도 들고, 또는 이왕 쓰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넣어서 써야 되는지, 우리말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제가 역이라는, 거스를 역이라고 얘기를 했죠. 큰 대자가 이렇게 뒤집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역이다. 그래서 착받침을 붙이면 거스를 역이다. 반역을 한다. 역전을 시켰다. 여러 가지 쓰지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가로를 붙으면 좌루다.
왜냐하면 금까지 갔다가 다시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망이라고 하면 여기는 초하루와 보름을 얘기하죠. 보름망이다. 그리고 sak은 달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 달, 두 달.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사골세를 한다든지 뭐 그럴 때도 이 삭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흑토를 붙이게 되면 토우예요. 토우. 토는 흑토입니다. 그리고 우는 인형이란 뜻이에요. 흙으로 만든 인형을 이 소라고 합니다. 자, 흙으로 이렇게 뭔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떤 뭐 조각을 만든다든지 또는 동상을 만든다든지 할 때 밑에 이제 이렇게 대략 이렇게 흙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주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 소라고 한다.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토가 들어갔는데 위에 그슬을 이게 초하루삭이라는 것은 그슬로 올라간다고 가는 거나 뜻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흙으로 사람의 흉상을 만든다고 할 때 여기 이제 뭐 땅이 있다 또는 뭐 토대가 있다 했을 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올라가야 되겠죠. 아래에서 위로 이제 올라가서 어떤 형상을 만든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집을 하나 그려보라. 집을 그리다 하게 되면 일반적인 아마추어라든지 일반인들은 집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그린다는 것이죠. 지붕을 그리고 아래에 뭐 이렇게 그리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아래에서부터 그린다네요. 아래에서부터 해서 이 아래를 제대로 받치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그린다. 결국은 아래에서 그린다는 것은 토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어떤 상을 만들 때 밑에서부터 만들어 올라가야 된다. 위에서부터 만들면 허공에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어지고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만든 상을 소상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에 다시 이제 앞에서 말한 거슬러 올라갈 소가 나왔을 때는 뭐 소급이라든지 소구라든지 하는 그런 낱말을 만드는 글자다. 상당히 복잡하지만 이 글자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좀 괜찮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급하다. 거슬러 올라가서 미친다. 네, 거기까지 영향력을 미친다. 그리고 소구한다. 네, 일반적으로 어음이나 수표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발행한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 뭐 그런 것이 이제 일단 소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